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 365TV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격리지원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약간 좀 뜬금없죠. 이미 2022년도 한참 코로나가 심할 때 다 지급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격리가 되는 그런 요양원들은 또 올해도 지급이 되고는 있습니다. 여하튼 좀 옛날 이야기라 약간 좀 시점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가 많은 분들이 제 채널에 이제 댓글로 코로나 격리지원금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있고, 제가 또 전화상담을 하다 보니까 또 몇몇 분들이 받기는 받았는데 제대로 못 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떼는데 이게 정상이냐, 맞게 떼인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찾아보고 좀 알아봤습니다. 일단은 이제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코로나 지원금 보시면은 이제 딴주머니 챙겼다. 그 말이 뭐냐면 정부 지원금을 빼돌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곳들이 코로나 격리 지원금, 그러니까 종사자들에게 줘야 될 돈을 빼돌렸다. 그런 분들이 많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데는 형사 고발 조치하겠다. 이제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작년에 정부에서 이 코로나 격리 지원금 690억을 지원했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693억 2천만 원. 그런데 아예 못 받았거나 또는 일부밖에 못 받았다. 그런 분들은 벌써 66.9%, 67%가 제대로 못 받았다. 이제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채널에서도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올해 이제 정부에서 나온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 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 비용 산정 지침. 1월 27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나왔습니다. 이 지침은 요양원에 이미 하달됐습니다. 원장님이나 사회복지사는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요양보호사들은 이런 정부 그런 지침이라든가 정부에서 내려온 서류를 볼 일이 거의 없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이제 이게 한시적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혼란스럽더라고요. 뭐냐면 요양원 측에서는 이 돈을 어떻게 지급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건강보험공단에 물어봅니다. 근데 공단은 잘 몰라요. 왜냐면 공단에 나온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준 돈입니다. 그럼 지자체 물어보면 지자체도 잘 몰라요.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물어봐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격리 지원금을 요양원 측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편할 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한시적 지원금들이 이게 문제입니다. 정확한 지침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것이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격리가 됐으니까 산소 그런 발생기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각종 방역 물품 이거 추가로 들었으니까 그에 대한 보존,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추가 급여 비용. 이게 이제 종사자들한테 주는 돈이에요. 종사자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요양보호사분들이 주로 관여되겠죠. 보시면은 이제 코트 격리, 코트 격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발생돼서 격리가 된 겁니다. 격리가 됐을 때 아무래도 거기서 일하시는 이제 요양보호사분들은 연장 근로가 많았을 겁니다. 또 업무가 아주 강도가 셌을 거예요. 그에 따른 경력금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트 격리된 기관에서 실제 근무한 종사자에게 잔액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냐? 21년도에는 31,770원, 22년도에는 34,080원, 23년도 이제 올해는 46,700원,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었고 환자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격리를 해야 되는 요양원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곳에
이런 이제 코로나 격리 지원금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코호트 격리된 기관에서 실제 근무한 종사자들에게 줘야 됩니다.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뭐 사회복지사도 될 수도 있고 간호조무사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종사자들에게 안 주고 만약에 이제 기관 운영 경비로 썼다. 뭐 예컨대 뭐 전기세, 수도세 또는 뭐 기타 등등 그런 용도로 돈을 썼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제 요양원장님들 중에서는 뭐 잘 몰라가지고 분명히 이렇게 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사자들한테 주지 않고 그냥 요양원 경비로 써버립니다. 그런 곳이 의외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형사처벌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본 중에 이겁니다. 요양원이 2층부터 4층까지 있는데 그 중간층, 그러니까 3층이 격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2층에서 4층에서 근무했던 종사자들은 해당이 없느냐? 아닙니다. 2층부터 4층 모두 해당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아무리 3층만 격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감염병인데 2층과 4층에 영향을 반드시 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층부터 4층까지 모두 해당된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건물이 떨어져 있어요. A동, B동 떨어져 있는데 A동만 코호트 격리됐다. 그러면 B동에서 근무했던 종사자들은 해당이 없느냐? 아닙니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렇게 건물이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영향을 주고받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동 종사자도 모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추가 급여비용을 종사자에게 얼마씩 지급해야 되냐? 자, 이제 이게 바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돈은 과거부터 쭉 있어왔던 돈이 아니에요. 한시적 지원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급하게 예산을 짜서 내려보낸 돈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아주 두루뭉실하게 지침을 내려준 겁니다. 종사자의 업무 난이도 또는 기여도, 실제 근무 시간 이런 등을 고려해서 지급해라. 요양원에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지급하라는 소리냐? 근무 시간은 그래도 계산이 가능할 겁니다. 격리된 그 기간 동안에 요양보호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했는지 다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만 업무가 얼마나 난이도가 있는지, 업무의 어려움, 그 업무가 상당히 고충이 있는지 이걸 뭐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그리고 기여도, 그 요양보호사가 얼마나 격리된 기간 동안에 환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기여를 했는지, 이거 무슨 수로 이걸 측정을 합니까? 그래서 당연히 요양원 측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더라. 그 말은 뭐냐? 요양보호사들을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금을 주지 않고 어떤 요양보호사는 조금 많이 주고 어떤 요양보호사는 조금 적게 줄 여지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좀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점, 코로나 격리 기간 동안에 일을 했는데 지원금을 다 안 받은 상태에서 퇴사를 해버린 거예요. 뭐 예컨대 코로나에 걸려서 퇴사를 했을 수도 있고, 코로나 격리 업무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퇴사를 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 그 코로나 격리 지원금 그것을 퇴사자에게도 줘야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왔습니다. 입사 퇴산 종사자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입사 퇴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도 사회보험 기관 부담금 및 퇴직정지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해석하기가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퇴사하신 분들도 지원금을 받을 자격은 있어요. 그건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에서 몇 가지를 공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지를 하게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여기서 제가 상당히 머리가 띵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건 이제 다음 장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사회보험 보험료를 보시면 근로자가 50%를 내고 사업주가 50%를 냅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면 여러분들 그 월급에서 근로자 부담금만 빼고 나머지를 월급으로 받아요. 그건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코로나 격리 지원금은 희한하게도 그 돈에서 근로자 부담금과 그리고 이 사업주 부담금, 요양원 측의 그 부담금 있잖아요. 그것까지 공제를 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건 너무 상식적이지 않다. 너무 비상식이다. 그래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이제 확인해 보니까 바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예? 근로자 부담금뿐만 아니라 사업주 부담금까지 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 지원금에서 그 돈을 뺄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이 부분이 좀 아직까지도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작년에 이미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작년 7, 8, 9월달, 10월달 이때쯤 아마 집중적으로 많이 돈을 받지 않았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이 지났죠. 거의 이제 5, 6개월이 지났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의심스럽고 좀 이상하다. 그러면 그 요양원 측에다가 좀 서류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요청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격리 지원금 관련된 그런 서류를 5년 동안 보관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면 요양원 측에서는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특히 이제 별도로 코로나 격리 지원금 지급 명세서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코로나 격리 지원금 지급을 했기 때문에 모르겠다. 예? 이제 와서 왜 자꾸 귀찮게 하냐.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종사자들이 궁금해하면 보여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코트 격리 지원금 지급 명세서, 이것을 여러분들 아마 돈을 받으실 때 이 서류를 받으셨을 겁니다. 저도 이제 그 전화 상담 하다가 이제 요양보호사분께서 이거 좀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얼마를 받더니 233만 3,897원. 이것이 이제 일단은 지급액입니다. 보통 그 월급보다는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죠? 한 달 월급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그대로 주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 돈에서 몇 가지를 공제를 하는 거예요. 돈을 빼야 됩니다. 예? 그럼 이제 공제 항목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번에 이제 그 연세가 67세쯤 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지 않습니다. 빵원이죠. 건강보험은 얼마냐 봤더니 이제 종사자 그 부담금이죠. 78,070원.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종사자 9,570원. 그리고 고용보험 보험료가 얼마냐? 21,100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월급에서는 이제 이것만 공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기서는 이게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기관부담금 78,070원.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도 9,570원. 고용보험 기관부담금도 25,680원. 심지어 산재보험 기관부담금, 산재보험은 종사자는 떼지 않습니다. 원래 기관에서만 떼는 겁니다. 16,970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득세 26,910원, 지방세 2,690원, 퇴직적립금 186,080원. 도대체 얼마 된 겁니까? 봤더니 무려 45만 3,710원을 뗐습니다. 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은 돈이 얼마냐? 178만 187원이더라. 그러니까
지자체로부터 받은 돈은 233만 3,897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통장에 찍힌 금액은 178만 187원이더라. 45만원 넘는 금액이 깎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바로 이제 뭡니까? 바로 이 부분, 기간부담금, 왜 이것을 여기서 공제를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앞서 정부에서 나온 지침을 확인했듯이 사회보험 기간부담금도 공제 항목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게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 소득세, 지방세.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국세법령정보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이제 답변이 온 겁니다. 뭐냐면 그 코트 격리에 참여하고 지급받은 금전은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해서 받게 되는 실비 변상적 성질이다. 그래서 비과세 소득이다. 그 말은 뭐냐? 세금을 떼면 안 된다 라는 소리입니다. 세금을. 그러니까 앞서 살펴봤을 때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소득세, 지방세를 뗐죠. 이것은 잘못했다 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 금액에 비해서는. 하여튼 국세법령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세금은 떼면 안 되더라 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살펴봤듯이 사회보험 기간부담금 및 퇴직정액금 등이 공제 항목에 포함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바로 이제 이 부분, 사회보험 기간부담금, 이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요양원 측에서 이 돈을 공제를 했다고 했을 때 일단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입장에서 좀 이상하게 느낄 겁니다. 아니 왜 종사자 부담금을 내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기간 부담금까지 여기서 돈을 떼냐? 그렇지만 정부 지침에는 이걸 떼도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득세, 지방세 이 부분은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대략 한 3만원 돈, 4만원 돈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퇴직정액금 같은 경우에 좀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계속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퇴직정액금을 공제한 것은 문제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코로나 격리 기간 동안에 일을 하셨다가 그 후에 그만두신 분들, 그분들은 과연 이제 그 퇴직금을 이미 받고 그만두셨을 거거든요. 그러나 이 코로나 격리 지원금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 헷갈리시겠지만 그 코로나 격리 기간 동안에 일을 하셨다가 코트 격리 지원금을 아직 안 받은 상태에서 퇴사를 하신 거예요. 그 퇴사를 하시면서 퇴직금을 받으셨겠죠. 이미 퇴사하고 나서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두 달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지난 다음에 이제 코트 격리 지원금을 받게 된 겁니다. 통장으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때는 그 퇴직정액금을 공제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 소리입니다. 이해를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미 퇴사를 했기 때문에 이 격리지원금에서 퇴직정액금을 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지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이제 의구심을 갖고 요양원을 향해서 좀 이제 의심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일정 부분 좀 의구심을 좀 해소해 드리는 점에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